캐리 멀리스라는 분이 시터스라는 바이오텍 컴퍼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조그만 회사에서 PCR 기술을 특허를 딱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걸 로슈에다가 그때 당시로 3천억에 팔았어요. 어머. 우리 돈 3천억 원이니까 그때는 300 밀리언 달러. 그때 당시에요? 당시에 많이 준 21년도에 많이 준 거 같지만 또 아니네. 그게 지금 보면 이렇게 어. 이런 왜냐면 이렇다면. 로슈가 30년 동안 지금 그 기반으로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성장해서 지금 글로벌 1위예요. 진단 회사. 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지만 사실은 PCR 기술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건 진단 쪽이었어요. 네. 이게 PCR 기술이 개발된 때가 80년대잖아요. 네. 그때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80년대? 뭐가 있었죠? 흑사병은 아니고. 에이즈. 아, 에이즈. 아. 네. 그래서 81년도에 에이즈 환자 처음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네. 이 HIV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진단 기술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거 상업적으로 되게 멋진 기술이야라고 생각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진단으로 쓸 때는 좀 특이한 게 DNA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PCR 해갖고 나온 DNA는 안 써요. 그러면 아니 DNA를 그렇게 증폭시켜놓고 왜 DNA를 안 써요? DNA가 있냐 없냐만 중요하지. 아, 그러니까 HIV를 우리가 진단을 했어. 그럼 그 녀석이 여기 있구나를 신호만 보면 끝이지. 이 DNA 갖다가 딴 데 쓸 일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있나 생각해보면 없나만 보면 되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응. 감염된 그게 있나 없나를 보는 응, 거지. 응, 응. 얘를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네. 나로부터 나온 코로나를 어떻게 쓰진 않아요. 어.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진단 기술일 때는 앞에 우리가 말했던 DNA 갖다 쓸 때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네, 그 점이 이제 뭐냐면 일단 갖다서 DNA를 쓰진 않지만 아무 데서나 신호가 나오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게 HIV면 HIV 증폭을 아주 많이 해주는 거는 PCR 잘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애가 들어와도 막 반응을 해서 신호를 내면 안 돼요. 진단은 그러면 큰일 나. 그 오진이잖아요. 그쵸. 그건. 네. 그렇네요. 그래서 딱 그 녀석이 있을 때만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걸 네. 이제 진단에서는 선택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선택성이 아주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은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복잡하면 안 되죠. 네. 방법이. 이제 그런 거에 딱 맞게 만들어진 개발된 기술이 바로 텍맨 프로브라는 기술이에요.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폴리머레이즈의 굉장히 그 깔끔한 성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네. 중화효소에 이게 프라이머로부터 저기 입 벌린 것처럼 생긴 애가 중화효소예요. 얘가 중화효소가 앞으로 합성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앞에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네. 네. 떼는 거 정도가 아니고 잘라버려요. 네. 깨끗하게. 자, 그런데 텍맨 프로브라는 녀석은 뭐냐면 저기 일부러 붙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에 붙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 녀석이 HIV의 스트랜드라고 하자고요. 네네. 그래서 HIV의 핵산에 딱 상부적으로 붙도록 설계해서 프라이머처럼 합성에다가 저기에 붙도록 설계해 놓은 녀석이에요. 저기에만 붙어라. 그쵸? 어. 저기가 시퀀스가 딱 맞을 때만 프로브가 딱 가서 붙어요. 아.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폴리머레이즈는 나는 지금 합성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너 뭐야? 이러면서 와르륵 하면서 잘라버리겠죠. 잘라버리잖아요. 네. 근데 저기 프로브의 앞과 뒤에 머리랑 꼬리에 형광. 형광하고 소광하는 물질이 붙어 있잖아요. 네. 형광하고 소광하는 물질을 가까이 붙여놓으면 형광이 꺼져 있거든요. 네. 붙어 있을 때는 폴리머레이즈가 다라락 하면서 잘라버리면 형광 분자가 자유로워졌어요. 드디어 소광 분자. 반짝반짝반짝. 와. 그러면 신호가 왔다. 그쵸. 그래서 형광이 빵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바이러스 검출. 예. 오늘 잡았다 이런 오, 거. 그러네. 쟤는 왜냐면 저기다 붙여놨잖아. 네. 그럼 거기에 HIV에 가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쟤를 딱 넣으면은 제가 그냥 뭐야 왜 붙어 있어? 그러고 잘라버릴 건데 자르면은 형광 물질이 나오니까 나 여기 있어. 그렇죠. 우리는 밖에서 너 폴리머레이즈가 증폭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밖에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비 이즈 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와. 이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형광신호를 밖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PCR 막 해가지고 이거를
그다음에 길이대로 쫙 분리하는 걸 해서 그래서 요 길이가 맞는 게 있나 이렇게 좀 다음 스텝이 필요했는데 네. 없어. 이거 그냥 진짜 PCR 에 똑똑하네요. PCR 하다가 형광신호 나와. 그래 너 있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아, 그러네. 와, 그런 되게 방법이 신기하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1990년도 중반에 개발됐는데 네. 30년을 아직도 이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베스트다. 아. 오. 이 용어는 아셔야 되니까. 예. 자, 이게 뭐냐면 밖에서 딱 지켜보면서 PCR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네. 초록색 선들이 형광신호거든요. 네. 왼쪽 스케일이 로그다 보니까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수적으로 빨리 형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증폭도 2배씩, 4배씩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래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던 게 형광신호가 이제 어떤 그 스레숄드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더 증가를 안 하는 거죠. 네, 그 너무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반응할 게 없어요. 네. 반응 물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끝난 건데 네. 그걸 뭘 보냐? 우리가 형광신호가 올라갈 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 네. CT라고 써 있는 저 지점쯤에 보시면 가로선을 쭉 까맣게 그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네. 네네. 저 가로선쯤에서 이제 형광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가 언제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증폭을 쭉 시켜보면 네. 원래 가지고 있던 HIV가 많았어. 그러면 증폭이 막 빨리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형광신호도 아, 빨리 많아져요. 네. 폴리머레이즈가 반응하는 대로 막 형광이 나오니까. 그런데 원래 HIV가 좀 작은 양이었어요. 그러면 증폭을 더 많이 여러 사이클 한참 더 해야 형광신호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스레숄드 라인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쯤 나오니 그 사이클 재는 게 CT라고 우리 보통 아, 부르는 사이클. 어. 뭐냐면 반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시켜주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 시켜주는 횟수에 따라서 딱 그 형광이 올라오는 그 지점을 CT라고 부르는데 그게 적은 숫자면 양이 많은 거야. 네. 조금만 그쵸. 증폭해도 나왔어. 네, 네. 그다음에 큰 숫자면 많이 해서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양이 조금밖에 없어. 아, 그래서 옛날에 PCR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사람 경계선에 있다고 막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네. 약간 판정 불가 나오면은 또 돌리잖아요. 네. 그게 그거구나. 그렇죠. 저쪽에 CT가 저 뒤에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막 애매해. 이런 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양적인 정보도 줘요. 많은지 적은지도. 아. 네, 그래서 리얼타임 PCR, 실시간으로 증폭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이라고 어. 부르기도 하고 퀀티테이티브 PCR, 양적인 양적인 정보를 정보를? 알려준다. 아. 그래서 QPCR이라고도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에 쓰던 거는 다 리얼타임 PCR이에요. 아. 이게 아, 아까 좋네요. 말씀드렸던 30년 쓰는 기술. 아. 지금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기술. 우리나라가 이야. 진짜 잘하는 기술. 그렇죠. 네. 어. 네, 이 설계를 엄청나게 잘하죠. 우리가. 오, 그렇네요. 네. 근데 약간 PCR에서의 약점을 얘기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저 이 기사에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거 뭐 전 국민이 PCR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시약이 없어가지고 진단에 차질이 있어 이런 건데 잘 읽어보시면 PCR 시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핵산 추출 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진단 기술로서 PCR이 정확하게 되려면 핵산을 추출해서 깨끗한 핵산을 넣고 PCR을 해야 돼요. 핵산을 우리가 시료에선 지저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푹 네. 찔렀다가 꺼냈으면 네. 콧물도 있고 뭐 옆에 있는 다른 세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 PCR을 하면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핵산만 싹 빼내야 돼요. 어. 그 우리가 준 샘플로부터. 네네네. 네. 그 추출하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PCR에서. 아. 이건 약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처럼 그렇게 간편해지기가 어려워. 아, 정제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연구실, 실험실, 그다음에 검진센터 이런 데서 분석을 하는데 신속 항원 진단 키트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죠. 저도 그 그렇죠. 생각했어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으면 보건소에서 그냥 바로 딱 나와가지고 맞아요. 당신 격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저도 했으니까. 저도 저도 했으니까 누구나 한 거죠. 일찍이 사람들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아 국방성에서. 네. 어. 93년도에 미군은 전 세계에 파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전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풍토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 거기서 현장에서. 그렇죠. 거기서 진단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네. 게 필요해. 이렇게 아. 이제 미군에서 개발을 해.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려준 거예요. 네. 그래갖고 93년도에 개발을 시작하고 이제 로렌스 리버무어 국립연구소에서 98년도에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게 카트리지 형태로 저렇게 돼 있는데 저 플라스틱 그 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구간이. 그 방마다 핵산을 이렇게 붙이는 거, 그다음에 실리카 입자에서 이제 핵산을 이게 실리카 입자 씻고, 그다음에 또 핵산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pH가 낮은 용액을 흘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아, 그다음에 네. 저기 보이시는 그 뿔룩 나온 데서 이제 리얼타임 PCR을 하는 오. 카트리지로 시루를 딱 넣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작동이 다 하게 되는 저런 형태로 아 개발이 됐어요. 잉크젯 프린터에 약간 잉크젯 토너 토너 같이 생겼네요, 진짜. 그 말을 하니까 딱 그렇게 생각이 난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술도 비슷하게 개발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탄저균 사태 일어났을 때 때문인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생물 테러 이거 너무 위험해. 이 바이오 생각이 테러. 그때 2001년도가 911 그 맞아, 9.11 맞아, 사태 맞아. 9.11 발생하고 사태. 사람들이 테러에 막 엄청나게 막 예민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잖아. 그럼 그렇죠. 이제 생물 테러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는 걸로 장비를 개발해봐. 한꺼번에. 국방성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네. 2001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열심히 천신만고 개발을 해서 2008년도에 저렇게 생긴 프로토타입이 나왔어요. 오. 저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바이오 테러에 쓰일 수 있는 뭐 패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네. 뭐 오. 그런 걸 이제 10가지를 한꺼번에 탁 판정할 수 있는 걸로 네. 개발을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네. 2008년도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그걸 또 이제 민간에 줘가지고 필름 어레이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필름 어레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앞쪽에 이제 핵산 추출하고 이런 것들이 저 빨강, 노랑, 초록색 뭐 저런 그 뭐 팔레트처럼. 아까 봤던 그 플라스틱 통에 들은 것처럼 네네. 카트리지에 든 것처럼 저기 들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서 PCR 할 때는 저기 여러 개 그 벌집처럼 생긴 각각이 PCR 하는 웰이거든요. 조그만 웰들이지만 네네네. 네. 저기서 이제 PCR을 하니까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PCR을 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인 그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때쯤에 우리나라도 막 연구 개발이 많이 이제 빠르게 성장할 때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국가가 혁신 기술을 다 이렇게 과제화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못 됐어요. 그랬는데 삼성종기원에서 어머. 아. 민간 기업에서 네. 특이하게도 마이크로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만드는 것처럼 작은 시스템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네네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로 PCR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오. 그래서 되게 시료를 조금만 넣고 PCR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 네. PCR도 좀 빨리 돼요. 보통 어. 한 2시간에 되던 PCR을 1시간 만에.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삼성 테크윈에다 줘가지고 제품까지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2005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네. 50대 팔았어. 왜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팔았지?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아직까지 이렇게 자동화된 PCR을 쓸 정도의 어떤 일이 없었구나. 수요가 50대 팔았어. 50대 팔고 그리고 한 조금 연구 더 해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프로그램 접었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신종플루. 2006년 신종플루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됐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이때는 사실은 진단 이게 인플루엔자거든요. 인플루엔자는 그 전부터 돌아가지고 사실 인플루엔자는 신속 항원 키트가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진단은 그걸로 하고 또 다행인 게 타미플루 네. 약이 개발돼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수습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각성이 딱 된 거예요. 감염병이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야? 저 때 진짜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 정도의 약간 팬데믹은 아니지만 깜짝 놀랄 정도의 뭔가가 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전 왜냐면은 국민이 다 알았다. 맞아요. 맞아요. 넘어오는 것 같지만 PCR이라는 거 우리도 개발해야겠는데 이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국가 과제가 PCR 시스템 개발 이런 과제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도 네 와.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지나서 메르스. 메르스가 왔죠. 아니, 낙타 우유를 먹지 마세요. 저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때는 그때 제가 방역 지침으로 저게 나와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 당국도 너무 당황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저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진 분들이 결국은 2000년에 코로나를 맞이했죠. 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2020년을 딱 맞이했는데 상황이 벌어졌어. 전 세계적으로 1월 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퀀스가 딱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3주가 경과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 게 오. 출시가 됐어요. 맞아요. 3주 걸린 거예요. 3주. 개발하는데. 진짜 얼마 너무 안 빠르죠.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게 그전에 메르스 때 이제 어디 진단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해보던 게 조금 있었잖아요. 네. 데이터가. 이 메르스와 코비드는 사실 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계열이죠. 네. 그런 정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방역 당국에서 민간의 그 주요 진단 기업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정보를 딱 주고 빨리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준 게 이거 의료보험으로 검사료 다 커버할 거고 우와. 당신들이 개발하면 우리가 빨리 다 사준다. 빨리 평가해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 내줄 거야. 와. 그래가지고 확 달려든 거죠 기업들이. 그럼 네. 이거를 의료보험 해준다고 그러면 달려들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확 달려들고 그 다음에 그때 가이드도 좀 준 거예요. 진단을 이렇게 한 개 한 개 하지 말고 최소 2개 사이트, 2개 유전자 부위를 봐서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검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가이드도 같이 줬어요. 이게 이제 2021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었던 분자 진단 키트들이에요. 주요 우와. 기업들이 쫙 들어있는 아, 거죠. 우와. 30개 많죠. 가까이 되네요. 그죠. 기업으로 따지면 저게 한 17개인가 그래요. 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크립토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개발한 제품인데 여기 보여주는 게 이 네. 회사는 그 한국 연구자인데 미국에서 창업을 하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그러네. 손준호님. 네. 미국에서 와. 창업을 하셔서 네. 저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특징이 뭐냐면 네. 우리가 PCR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런데 이 온도 제어를 전열 방식, 전기를 써서 이렇게 데피는 방식이 아니고 빛을 써서 빛에 의해서 바이브레이션에서 열을 내는 금속막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금속막을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기에 딱 붙여가지고 열 제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게 빨리 열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을 빨리 돌려. 그러면 PCR이 보통 하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PCR을 끝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분 핵산 추출, 그러니까 시료 넣어주면 핵산 추출 다 하고 PCR 끝나고 딱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와. 독창적인 플랫폼으로 개발하신 거예요. 오. 그래서 내년에 FDA의 승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 중이다. 이야. 와. 그런 기업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네요. 네, 새로운 기술들이 많죠. 네. 저도 근데 그 비슷한 거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키스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그 광열 PCR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네. 열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광열 PCR을 하는 그 내부 장비 내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 빨간 우와. 빛은 가열하는 빛이고, 네. 네. 그다음에 파란 빛 나오죠. 저거 네, 네. 형광을 찍어야 되니까 형광 신호 읽으려고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돌면 그게 한 사이클입니다. 지금 오.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저희가 찍은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0초 보면 그 안에 5사이클 돌아가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빨라요? 되게 빨라서 한 4분 안에도 전체 PCR 끝나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네. 빛을 쪼이는 건 딱 국소적으로 어디만 가열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PCR을 일어나야 되는 그 부분만 가열하니까 서멀 매스가 작아서 가열도 빠르고 쿨링도 빠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가열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딱 필요한 데만 가열을 하는 그렇죠. 거고. 전체 용기를 다 가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빠른 PCR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모드고요. 네. 제가 이제 진단 기술로서 PCR이 아까 95년도에 택맨 프로브 개발된 다음에 그럼 뭐 얼마야? 한 30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예. 그래서 이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디지털 PCR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진단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원래 PCR은 왼쪽에 보이는 샘플 저 튜브에다가 한 10마이크로리터쯤 되는 그 PCR 용액 넣고서 리얼타임 PCR 시도 보는 겁니다. 네. 온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10마이크로리터를 1나노리터씩으로 분주를 하는 거예요. 방에다 따로따로 넣어줘. 예. 다다다다 뿌려줘요. 네. 그렇게 하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파티셔닝 한 것처럼 어떤 방에는 들어가고. 핵산이 있고 네. 우리가 검출하는 핵산이 들어간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빈 방이에요. 네. 그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PCR을 하면 어떤 데는 신호가 딱 뜨고 어떤 데는 신호가 꺼져 있죠. 네. 네. 온, 오프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디지털 PCR이라고 불러요. 와. 101010이라서 그렇죠. 디지털 PCR인가요? 와. 네. 이야.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 진짜 이게 똑똑하다 다들. 어마어마하네. 정말 스마트하죠, 그죠? 네. 근데 일찍이부터 스마트했어요, 사람들이. 오. 사실 컨셉은 일찍 나왔는데 예. 그런데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일라놀이처럼 어떻게 따로따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넣어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미세 유체, 유로를 이용해서 유체를 민태기 박사님 생각날라 그랬더라고요. 유치하면 민태기 박사님이죠. 네. 유체를 아주 잘 제어하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저 아까 또 영상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들이 하나씩 네, 나가는 아까 거 보였죠. 매우 정확하게 잘 제어하는 기술, 빨리 방울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현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이 어려운 거야. 네. 그치. 어. 그래서 디지털 PCR이라는 게 구현되기 시작을 했고요. 야. 이게 이제 이 기술의 장점은 이게 이제 굉장히 묽은 용액으로 하나씩 뿌려주는 게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거든요. 제가 수학은 잘 모르겠지만. 아, 푸아송 디스트리뷰션. 네. 윤태기 박사님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열심히 보셨네요. 그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푸아송 디스트리뷰션 수식에 따르면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하면 원래 몇 개가 있었는지, 원래 오리지널 샘플이 몇 개 있었는지 절대 정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냥 네. 상대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커브 그려서 분석 이렇게 안 해도 네. 원래 몇 개 있었구나 이렇게 딱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 더 임팩트가 브로드한 임팩트가 있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분석하는 시료에는 우리가 원하는 핵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해 물질들이 막 있어요. 네. 이 방해 물질들이 있어서 사실은 신호를 도란하기도 하고 PCR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10,000분의 1로 쪼개놓은 거예요. 오. 그러면 방울 하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분석이 딱 맞는 애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해하는 물질은 원래 있던 거에 10,000분의 1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증폭하면 또렷하게 보여요. 아, 방해하는 게 전체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양이 많이 줄어서 방해가 조금만 있고 나는 증폭될 거야 하는 애가 쏙 올라와서 신호가 보이는. 어. 그 검출이 또렷해지고 그래서 민감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기술을 써서 정말 너무 멋진 연구를 멋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예시를 한번 보자고요. 네. 미세 잔존 질환의 진단이라는 이게 뭐죠? 건데요. 미세. 뭐냐면 왼쪽에 파란 커브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항암제를 쳤을 때 네.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 아, 차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MCL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캔서 다이아그노시스 돼가지고 항암제를 줘서 쭉 이제 암세포를 죽였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없어져가지고 치료가 된 상태로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가 완치되면 좋지만 또 암세포들도 자기대로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병의를 자꾸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재발하죠.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네. 그래서 암세포에 내성이 생긴 변이세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들이 이제 확 증가하면서 네. 그러면서 다시 재발하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쪽처럼 되면 좋다는 거예요. 저렇게 치료를 잘 했는데 네. 어떤 놈이 싹 올라올라 그러죠. 싹 올라오지. 그죠? 살짝 올라와. 항암제 내성을 가진 애가 살짝 조금만 생겼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그러면 아주 가볍게 처치를 해서도 이 암세포들을 싹 꺼트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항암제의 그 처치를 이후에 예후 관리에 이 미세 잔존 질환 진단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걸 하는데 디지털 PCR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오, 왜냐면 그렇겠네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추럴한 유전자가 있고 거기서 네. 약간만 변이가 되면서 아까 기억나세요? 약간 변이가 되면서 항암제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분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방울방울 가둬서 신호가 또렷해지게 봐야 겨우 보인다. 아, 그래서 그렇네요. 이 분야에서 정말 필요해서 바이오라드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진단법으로 개발을 하고 네. 여기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한 10,000개당 1개의 변이세포가 항암제 내성세포가 있을 때에도 이게 찍어서 읽어낼 수 있었다. 이걸 하니까.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대하고 그걸 더 작게 해도 네. 잡아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방울 이쪽에는 한 개 들어있는 저 다른 지금 저 초록색 안에도 사실은 와일드 타입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 개수가 있는 거는 방해를 이겨내고 얘가 PCR 신호를 또렷하게 읽혀낼 수 있어서 그래서 방해 물질이 많이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검진을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라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물방울을 많이 만들어서 원래 네. PCR 하던 이런 그 PCR 튜브에다 넣고 PCR 한 다음에 네. 저 물방울들을 또 다시 쫙 흘리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저렇게 색깔 들어온 애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저기 나오면 네. 저렇게 PCR을 하면 그러면 이제 타겟이 들어있는 데만 저렇게 점점 이 신호가 쫙 생겨요. 그래서 온 신호가 된 애들이 쫙 있잖아요. 네. 또 오른쪽 거는 농도가 많은 거고 왼쪽 거는 농도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제 점이 작죠, 그죠? 네. 점 개수가. 그래서 저렇게 PCR 된 애들을 이제 쫙 흘리면서 점 몇 개야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이 또 같이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전략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스틸라라는 회사 한번 볼까요? 여기도 물방울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네. 이렇게 마이크로 칩처럼 생긴 데서 물방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저기 방울 만드는 데가 여러 어머, 군데가 어머, 있으니까 네.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와. 여러 채널로 주르르륵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와. 물방울을 쫙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놓고 저러고 PCR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럼 나왔다. PCR을 하면은 타겟이 들어있는 데마다 저렇게 이제 형광이 보이죠. 와. 우와. 이렇게 보이면 조금 장점이 있어요. 예. 와. 어떤 점이 있냐면 아까는 형광을 흘리면서 물방울 흘리면서 재야 되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읽는 시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아, 네. 얘는 딱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러 색깔들을 검출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우리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PCR에다가 다른 색깔을 내도록 하면 그러면 한 5가지 정도의 다른 종류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와. 있는. 멀티플렉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이 또 포텐셜이 높아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와. 좋습니다. 이런 기술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기술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웰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아주 작은 이렇게 파인 홈. 그렇죠. 홈. 홈. 홈을 엄청 다다다다다다다 만드는 거예요. 100마이크로쯤 되는 다이애미터의 홈을 엄청 10,000개쯤 만들어놔. 네. 거기다가 이제 PCR 용액을 쫙 뿌려주면 쫙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꽉 눌러서 닫아버리면 방마다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PCR을 해도 디지털 PCR이 아. 저도 제 연구도 약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저희도 디지털 PCR 하고 있어요. 와.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네. 저기 밑에 이렇게 기둥들이 쭉 나열된 것처럼 혹시 보이세요? 네, 예, 네. 예, 예. 저게 뭐냐면 하이드로젤들을 100마이크로짜리 기둥이에요. 하이드로젤이라는 게 물 좋아하는 그런 폴리머거든요. 네. 물 좋아하는 폴리머들을 저렇게 100마이크로쯤 되는 기둥으로 쫙 만들어서 어레이를 쭉 만들었어요. 네.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저기다가 시료를 이제 채우면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 이 하이드로젤은 좋아하니까 쫙 흡수하면서 통통하게 부풀어요. 그래서 기둥들이 통통한 기둥들이 쫙 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이펫으로 오일을 또 한번 싹 흘려줘요. 네. 네. 그러면 오일들이 기둥만 빼고 나머지 공간을 싹 채우면서 들어가요. 오. 그렇게 되면서 기둥들이 하나하나 다 PCR하는 방이 되는 거죠. 오. 그렇게 해서 저기 오른쪽에처럼 그렇게 그 상태로 PCR을 하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점점이 박힌 디지털 PCR 신호를 아.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네. 하고 있는 네. 디지털 PCR이다. 디지털 PCR. 이걸 와. 하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PCR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진단 기술을 얘기할 때 진단 기술에서는 PCR 끝나고 난 DNA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갖다 버린다고.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긴 해요. 네. 근데 디지털 PC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나온 신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디지털 PCR 어레이 10,000개 중에 한 5개가 뜰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뮤테이션이 있어서 뜬 건가?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확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젤이 핵산을 딱 붙잡고 있어요. 네. 아, 해볼 수 있고 검사를 해볼 수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탁 열어가지고 그 신호가 나왔던 하이드로젤만 딱 따서 그래서 시퀀싱을 딱 하면 정확한 정보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것도 제품 개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와, PCR에 대한 네. 역사와 활용과 그다음에 어떤 최신 기술들이 있는지를 예. 오늘 김상경 박사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와. 재미있으셨으면 좋았겠다. 너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